안녕하십니까. 니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경사진 구도잡기 3편, 풍경사진과 렌즈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경사진 구도잡기 3편이 되겠습니다. 풍경사진과 렌즈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면 어떤 렌즈를 써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풍경의 넓은 광역을 우리가 사진에 담아내기 때문에 보통 광각 줌 렌즈라는 것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지역에 공간을 압축을 시켜서 피사체가 멀리 있거나 할 때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렌즈를 구별하는 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화각이 얼만큼 넓으냐에 따라서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초점 거리에 따라서 초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줌 렌즈와 그 다음에 초점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단초점 렌즈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사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줌 렌즈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산에 갔을 때 넓은 지역을 촬영하고 싶을 때 내 위치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 각도에 맞는 화각을 선택을 해서 줌 링을 조절을 해서 화각을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줌 렌즈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단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화각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겠다고 했는데 그 단 초점 렌즈의 초점 화각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줌 렌즈가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경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어떤 렌즈를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화각에 따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니콘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광각 렌즈가 총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줌 렌즈로. 그래서 앞에 보시는 1424 줌 렌즈, 그 다음에 1635 줌 렌즈, 그 다음에 1735 줌 렌즈 그렇게 있고 여기는 없지만 1835 줌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광각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렌즈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것이 가장 초광역대를 커버할 수 있는 1424 줌 렌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렌즈가 굉장히 좀 구경도 크고 이 렌즈를 주로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각도를 담고 싶을 때입니다. 최대 13mm로 찍게 되면 각도가 114도 정도니까 우리가 팔을 벌려서 한 90도 정도를 만든다 그러면 90도보다 더 넓은 114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 렌즈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지점을 응시하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최대한 인간이 볼 수 있는 각도가 대략 한 110도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대한의 넓이를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워낙 넓은 광역을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광각 렌즈의 특성이죠. 물체들이 이제 왜곡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1424를 주로 쓰는 경우는 주로 별 사진이나 별 궤적 사진, 그 다음에 은하수 사진 촬영할 때 주로 이 렌즈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을 할 수 있어서 특히 은하수 촬영을 할 때에는 한 화면에 은하수를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하수를 한 번에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좀 넓은 광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3mm 그 렌즈를 주로 씁니다. 뭐 나노 코팅되어 있고 최고의 렌즈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 다음에 있는 렌즈들이 이제 1635 조리개는 f4까지 열리는 줌 렌즈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그 다음에 나노 코팅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f4까지 열리는 단점이 있는데 다른 이제 좋은 렌즈들은 2.8까지 열리죠. 그래서 한 스탑 정도 적게 열립니다. 뭐 하지만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조리개를 8, 9, 뭐 11 뭐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F4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내에서나 뭐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에는 한 스탑 정도 어둡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샤프하고 좋은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렌즈는 제가 제일 가장 즐겨 쓰는 이제 1735 f2.8 D 렌즈인데요. 옛날 방식이라 이렇게 D 조리개가 움직이는 D 렌즈 방식입니다. 하지만 렌즈가 굉장히 샤프하고 17mm까지 열려서 제가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광역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로 1735 렌즈를 씁니다. 20년이 넘은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는 니콘에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광각 렌즈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20mm 단렌즈인데요. 굉장히 가볍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렌즈를 쓰는 이유는 빛깔림이 참 잘 나오는 광각 렌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몰 사진을 찍을 때, 그 다음에 뭐 야경 찍을 때 이렇게 광원이 이제 빛깔림이 생겨서 굉장히 샤프하게 빛깔림이 이쁘게 나와서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0mm만의 뭐, 특별한 매력이 좀 있습니다. 다른 렌즈와 같이 뭐 17mm, 16mm, 14mm처럼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지만 왜곡률도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굉장히 샤프하고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초점 렌즈라 화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초점 렌즈의 그런 특징을 사용하고 싶다면 20mm 렌즈 굉장히 좋습니다. 추사제 하게 되면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렌즈를 쓸까요? 어떤 화각을 써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구성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한 화면에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동서남북 해서 90도 정도 팔 모양을 벌린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략 한 18mm나 17mm나 16mm 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있는 1424가 114도까지 벌어지니까 거의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끝의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면에 내가 만약에 화각을 좀 좁은 거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략 뭐 35mm 정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1735 렌즈를 즐겨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굳이 14mm까지 확 벌려서 촬영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주로 많고 한 렌즈를 교환하지 않고 35mm 표준 영역대까지 바로 줌인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렌즈의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1424 렌즈를 촬영을 하다가 35mm 화각을 담고자 할 때에는 렌즈를 풀어서 다시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광각 렌즈를 그럼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1735와 1635 내에서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렌즈라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1635 f4 렌즈를 쓰셔도 굉장히 화질이 좋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특수한 더 넓은 초광각 렌즈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1424를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 본인이 즐겨 쓰는 화각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N렌즈로 2470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화각이 렌즈를 교환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화각이 좀 겹치지 않게 1424 렌즈를 선택을 하시면 1424 렌즈, 그 다음에 2470 렌즈, 그 다음에 70-200 렌즈,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렌즈를 구성을 하시면 이제 초광각부터 망원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렌즈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광각 렌즈만 사용을 하느냐,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꼭 망원 렌즈를 갖고 가십시오. 옆에 보시면 이제 70-200 VR2 렌즈인데요.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넓은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피사체를 좀 확대해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꼭 70-200 망원 렌즈를 가지고 가셔서 망원의 풍경 사진을 꼭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화각입니다. 본인이 갖고 계시는 렌즈의 카탈로그에 보게 되면 최대로 벌렸을 때가 몇 도고 또 줌을 최대로 조였을 때가 몇 도인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보셔서 90도 각도 수준이면 보통 16mm, 17, 18mm 정도 수준, 그러니까 110도 정도까지 커버가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줌이 되니까 또 화각을 좀 좁혀서 내가 원하는 화상의 구성을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억하실 거,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를 꼭 준비를 하셔서 풍경 사진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멋진 구도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렌즈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렌즈의 특성이나 뭐 렌즈의 사용법이나 뭐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